지장간을 알아야 이렇게 청간 글자가 지지에 어디에 뿌리가 있는지 이걸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치를 알면 굳이 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다, 납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통근하고 이렇게 이제 투출의 개념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그 투할 투자고요. 요거는 이제 통할 통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뿌리라는 얘기고 뿌리, 뿌리. 그러니까 청간의 글자, 그러니까 팔자라는 거는 청간하고 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청간하고 지지의 글자가 사주인데 유기적으로 뭔가 서로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러한 연관 작용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물론 사주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나 방법 중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흔히 말하는 무슨 특수 격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풀어나가는 또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대개의 경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이런 보편성의 근거에서 풀어나가는데 그 기준 잣대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살피는 부분이 청간의 글자가 지지의 어느 글자에 뿌리를 내렸느냐, 아니면 지지의 어느 글자가 청간으로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렇죠? 이런 거를 서로 그 상호작용, 서로 간에 이런 작용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들은 일간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항상 청간이라는 거는 간이잖아요. 간, 방패간자니까 줄기간자. 간이라고 하는 근간이거든요, 그렇죠? 근간이니까 청간은 뭔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드러나 있는, 이렇게 뭔가 내 지향점일 수도 있고, 내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 내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그게 만약 일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청간은 보이는 자리, 내세우는 자리, 나타나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관이 있어도 어떻다? 청간에 있는 거하고 지지에 있는 거하고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청간에 있는 글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지지에,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에 줄기나 가지나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 또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로 보기 좋게 잘 성장을 하려고 하면 그 밑에 탄탄한 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그렇게 어떤 존재하거나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런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이렇게 통분이라는 개념이고, 이렇게 이제 지지 개념으로 보면 지지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환경이고 주변의 여건이고 또 그 사주의 주인공이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이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지지의 에너지가 연관작용을 갖고 청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뭐 하늘의 뜻이 뭐 땅에서 이루어지다 뭐 이런 얘기, 그 반대로 바꾸면 땅에 있는 근원 에너지가 뭔가 드러나서 펼쳐진다라는 것은 훨씬 내가 이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서 쓴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서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 관은 그쵸? 관은 이 언덕이잖아요. 언덕 위에 높은 집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쪽을 선망하고 지향하는. 그래서 이게 명예가 되고 어떤 그 권력성 인자가 되고 뭐 간판 인자가 되고 이런 인자가 되는 건데 하늘하고 땅이 있어요. 천간하고 지지가 있어요. 그럼 천간에 이런 글자가 있는 명하고 천간에는 없어. 그러니까 아예 없는 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글자가 지지에만 있어. 하는 거하고는 이 사람의 지향점이나 추구하거나 이런 목표점이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천간에 떠 있으면 내가 천간에 떠 있는 그러한 성향을 우선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어떤 집중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이 천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통근이고 지지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투출이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 간에 이 에너지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했을 때 유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연월일시 중에서 일간을 놓고 보고 그렇죠? 일간을 보고 또 이렇게 이제 월지를 놓고 봤을 때 사주를 풀어나가는 단서 첫 번째 어떤 실마리 중에 이 일간하고의 서로 관련성을 따지고 요 월지 우리 지장간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장간 배웠잖아요. 지장간에서 그 지장간에 예를 들어 여기가 됐던 중기가 됐던 정기, 본기가 됐던지 간에 어떤 에너지가 천간으로 드러났느냐, 이런 관련성을 가지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격을 본단 말이에요. 격도 보고 또 연지자리, 일지자리, 시지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궁성 간에, 궁위 간에 관련성을 가지고 관련성 그런 작용력을 가지고 팔자를 이렇게 어떤 다층적으로 이렇게 다면적으로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근원 요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통근하고 이렇게 투출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통근이라는 거는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는 뿌리 없는 나무는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고 또 쉽게 쓰러질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자연계에서 얘기하면 바람에, 태풍에, 그렇죠? 뭐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천간 글자들은 지지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은 뭐 꼭 좋다, 강력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천간 글자들이 이렇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기본이 개념. 그래서 이게 자평민전에는 그냥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지지라는 거는 이게 천간에 뭐라고 했냐면 생지가 되고 간이라는 거는 지지의 발용이다. 드러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들은 지지와 연관작용을 가지고 그 의미가 같이 연관해서 드러나면 좋고 또 지지는 천간 드러나 있는 글자들의 뿌리가 되어주면 좋다. 이러한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할통 뿌리근이다. 그래서 이게 다 말씀드렸죠. 천간 입장에 따지냐, 지지 입장에 따지는 거냐. 그래서 드러난 마음이나 생각, 의지, 이상, 주체, 욕망 이거 다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천간에 우리가 재성이든 그렇죠? 재성이든 기본적인 또 관성이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드러나 있거나. 그러면 이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재관에 대한 추구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아니면 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든 실현이 되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아니 그 시지프스의 신화도 있잖아요. 자꾸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어쨌든 도전을 한다고. 어쨌든 추구를 한다고. 어쨌든 어디 가서 무슨 동문회 동창회 회장이라도 맡으려고 한다고. 그런 감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예 뭐 드러나 있지 않거나 천간지지 어디에도 없다. 관이 만약에 없다. 뭐 있지도 않지만 없다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게 크게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어떤 글자가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만약 이런 글자가 없으면 비거이 많다든지 인성이 많다든지 식상이 많다든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관성이라든지 이런 나를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컨트롤하는 그런 에너지에 어떤 내가 구속되거나 거기에 이렇게 이게 속하거나 이런 생활을 할 공산이 작은 거지 확률이 훨씬.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전문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개인기에 근거한 어떤 그쵸 프리랜서라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한테 막 뭘 감투를 씌워주고 어디 들어가서 꽉 틀에 막힌 데서 막 뭘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오래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그런 일들이 다 이게 어디에 오는 거냐면 천간하고 지지는 어때요? 지지는 환경이나 실제나 물질이나 현실, 상황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지지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천간에 드러나 있어도 아주 이렇게 약하게 있다든지, 뿌리가 없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지속시키는 힘이나 유지하는 그런 작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대운이나 세운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팔자는 안 변할지라도 계속 그렇죠? 계속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개묘 그러니까 천간 글자만 놓고 보자고요. 올해 개묘년 작년 이민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글자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약해지는 건 수가 있으면 약해지는 건 화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화나 정화 이런 에너지들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병정화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경신금이나 그냥 주도적으로 관으로 쓰거나 아니면 임계수일간들이 뭐를 병정을 재로 쓸 거 아니에요, 재로. 그렇죠? 그러면 요 임계수일간들이나 경신금 일간들이 요런 에너지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안 다치게끔 여기를 말하면 토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토가 있거나 이런 관이 있거나 여기에 인성이 있거나 이런 구조 아니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재물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관적인 현상이 어때요? 약화가 되는 거예요. 약화가. 이렇게 임계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수니까 수기운이 강해지면 화기운은 약해지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에너지들이 지지의 뿌리가 오화나 사화로 인해서 또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 그냥 뿌리가 없이 아니면 뿌리가 약하게 있는 사람보다는 버티는 힘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직에는 물러나 있고 어디 지방 발령 받고 승진에 좀 누락되고 이렇더라도 고운 지나면 어때요? 다시 리커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한 사람들은 완전히 진로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운하고 원국의 상황하고가 작용이 되는데 그게 결국 일간이든지 다른 십성이든지 지지에 얼만큼 그러한 뿌리 작용, 뿌리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보는 것만이 다 능사나 철칙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은 된다는 기본은. 예를 들어 따질 때 천간지지의 오행 구성을 살펴서 강한지, 그렇죠? 약한지를 일단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일간중심으로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하고 생하는 에너지 또 일간을 극하거나
이렇게 설하는 에너지 이런 거를 조금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일간이 약한지 또 강한지 아니면 일간이 쓰는 글자들이 약한지 강한지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일간 중심으로 볼 때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강하냐, 신약하냐. 또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왕쇠 강약 해가지고 신왕하냐, 뭐 신쇠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인데 물론 여기에서 이 통근이라는 거는 생 받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생의 의미하고는. 통근은 그대로 천간의 글자랑 유사한 글자들, 에너지가 동일한 유사성 있는 글자들을 더 통근이라고 하고 통근이 생을 받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강한 거야. 아니 생을 받는다는 거는 일간 기준으로 따지면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목이다라고 하면 개수나 임수나 해수나 자수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더 이렇게 근이 있는 게 강한 거다. 자, 예를 들면 자, 이 사람이 해월에 만약에 간목이다, 그렇죠? 그러면 해중에는 뭐가 있어요? 무토, 간목, 임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토, 간목, 임수. 그러면 해 속에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목에 가장 강한 거는 인목에도 있죠, 그렇죠? 인에도 있고 묘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묘에도 있는데 해중에도 있단 말이죠, 해중에도. 그러니까 해는 겉으로는 수의 모습이지만 본기니까, 그렇죠? 중기로 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지난간에 배웠듯이 해중에는 간목이 중기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중의 간목이 이거는 투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간은 해중의 간목에 뭘 했다고요? 통근을 했다고. 근을 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을 통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겉으로의 모습에는 편인이니까, 그렇죠? 편인이 수생목을 받는 편인격이 되는 거죠. 편인의 모습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갑해로는 올 수 없으니까 여기 있거나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근데 해중에 간목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떻다? 뿌리가 있다, 강하다. 그래서 그냥 일단 일간 간목은 해중 간목에 뭘 내리고 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통근했다. 통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의 간목은 해중의 간목이 투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만약에 투출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해월이잖아요, 그죠? 해월이니까 인수월, 인수격, 뭔가 편인이잖아요, 그죠? 편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우고 익히고 특수한 자격을 취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또 그리고 해는 수니까 겨울이잖아요. 같은 인성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목화통금수 인성의 색깔이 또 다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뭔가 여기에 천문 기운도 있는 거고, 아까 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술에 천문 기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편인 공부 중에서도 편인의 어떤 학문이나 자격 중에서도 더 편인스러울 수 있겠지.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계절의 환경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간목으로. 간목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글자들이 없어요. 없으면 그냥 나는 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해 중에서도 간목 비견으로 내가 드러났다. 비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견이라는 거는 내 독립성, 주체성, 자아의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 중에 들어있는 중기의 간목의 성향이 드러나서, 그렇죠? 드러나서 나랑 똑같은 갑의 형상으로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나도 해중의 간목으로 통근을 하고 있고 이것도 투출을 했지만 통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간목들이 해중의 간목에 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해중의 임수에 생을 받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떻다? 강하다. 뿌리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간 간목은 해중의 간목이 투출됐다고 얘기를 한다. 만약에 해월이 아니라 진월이었다. 그렇죠? 진월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월에는 을개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배웠듯이 을개무가 있으면 해월같이 간목은 아니죠, 그렇죠? 간목은 아니지만 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갑년생이고 시주가 그러니까 무시주가 됐다. 그러면 진중에는 무토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무토. 근데 진중에 물론 이제 격을 잡을 때하고 통분했을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격을 취할 때는 진중에 뒷시간에 할 텐데 진중에 을목도 간목으로 이렇게 투출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진술 충미 월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 술, 축, 미, 월인 경우에는 이게 다 3개씩 들어있잖아요. 시장간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6개로 투관된 거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기라 그래. 잡기. 진술충미를. 격을 잡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통근이나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요 간목은 해 중에 간목은 그대로 통근을 한 거고 요 진 중에 을목도 이거 을을 바꾸면 묘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잖아. 목. 목 기운이니까 요 을목의 간목이 어떻다? 뿌리를 내렸다. 뿌리를 가지고 있다. 동기로 같은 에너지로 같은 동류의 에너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중에 그렇죠? 진중에 을개무로 이렇게 토와 목이 있는 거죠. 여기 토와 목이 이렇게 있어요. 목이. 왜냐면 여기 개수가 투관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니까 목이 있다. 천간의 무토와 간목은 진중의 무토. 요 무토도 이렇게 진중의 무토에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요 간목도 진중의 을목에 뿌리를 내렸다. 이거를 통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근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진토는 을개무잖아요, 그렇죠? 을개무니까 이게 본기가 되죠, 그렇죠? 정기. 본기가 되니까 무임으로 간목보다는 토기의 뿌리가 강하다라고 본다. 강하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격을 잡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서로 상극하는 기운이 있으면 격이 환원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원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원래는 제격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격인데 진중에 을목이 간목으로, 진중에 무토가 무토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목국토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거는 격이 환원되는 형상인데 어쨌든 그래도 진토의 본기가 무토로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에너지는 격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제격이 된다. 제격이 되고 제격에 이렇게 비겁이 투관이 돼 있으면 재탈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식상이 있거나 이 글자가 여기 비어 있잖아, 한 글자. 그렇죠? 식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병으로 놓여 있거나 아니면 경으로 재생살의 에너지는 있긴 하지만 이 제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격의 변천을 따지는데 어차피 지금 그런 시간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진중에 을개무가 있는데 간목도 뿌리가 있고 무토도 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뭐 정기에 내렸으니까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렇게 무토가 간목보다는 더 뿌리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자월의 을목을 보자고요. 자월의 을목. 자월의 을목은 뭐예요? 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임수하고 개수만 있죠, 그렇죠? 임수하고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통근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지지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을목이.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월이 아니고 자월이 되면 임계만 있단 말이에요. 이 해에서 여기가 올라오고 본기인 자수의 개수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수생 목만 하는 거예요.